네, 아시아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9월 가을임에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일본을 핥힌 태풍 산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슈퍼 태풍 야기가 필리핀에 이어서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야기 피해로 인해서 100만 명이 긴급 대피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지난주에 일본을 강타했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 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남쪽을 지나서 지금 베트남 그 하노이 부근을 향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이 지금 중심 기압이 940 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에서 초속 4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시속으로 따지면 약 한 169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태풍이죠. 네. 이 태풍이 지금 중국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네. 2년 전 2022년도 흰남노란 태풍을 기억해 보시면 네. 딱 오늘 9월 7일 날 어. 그 남쪽 지방으로 상륙해서 포항, 울산 부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흰남도가 2년 전 오늘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 네. 하여간 여름철 지금이 이제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태풍 야기가 올해 들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태풍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위력이 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호 태풍 산산이 중국 규슈 상륙할 때 한 94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네. 이 태풍과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심 부근의 초속도 그러고 그래서 산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조금 더 강한 바람이 어떻게 따지느냐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하냐 약하냐인데 하여간 산산도 매우 강한 강도를 가지고 상륙을 했고 일본 남쪽 네. 이 지금 야기도 매우 강한 강도를 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베트남에 상륙을 할 테니까 지금 아마 이제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될 거거든요. 네. 이때 또 우연히 베트남 그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좀 하루 이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태풍 야기가 열대성 폭풍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4등급 대서양 허리케인급으로 커진 건데 네. 세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태풍이 지나는 곳에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태풍이 약해질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면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데 이 부분에 그 윈드시어, 그러니까 상하층 간의 바람의 어떤 차이가 없어서 태풍이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더욱더 이제 지금 이후에는 더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매우 강한 이거보다 더 강력한 단계가 이제 초강력 태풍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열대폭풍인데 이제 태풍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발달했다 맞습니다. 4등급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건 이제 미국식 그 분류고요. 우리나라는 중심 부근에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면 그 이하는 열대 저압부라고 그러고 초속 17m 이상이 불면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WMO 세계 기준을 보면 그 우리가 일본이나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를 열대폭풍, 강한 열대폭풍, 태풍 이렇게 굳이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초속 17m면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 안에서의 그거는 이제 중간 강도냐, 강한 강도냐, 매우 강한 강도냐, 초강력이냐 이렇게 말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몇 등급, 4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태풍 야기가 이번 주말에 베트남과 라오스에도 피해를 줄 네. 것으로 좀 예상이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경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중국의 남쪽 하이난 섬을 지났고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중국의 하노이 동쪽 약 한 40-50km 정도 아직 그 베트남에 상륙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네. 오늘 중으로 곧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심 부근에서 초속 4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시속 거의 170km 상당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자, 이쪽 지방 사람 그 나라도 이제 비상에 걸렸을 텐데 저희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나가는 건 관광객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될 텐데 네. 이미 가 계신 분들은
그 불필요한 외출 삼가고 한 내일까지만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또 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9월임에도 불구하고 늦더위가 기승을 네.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나라 날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자, 대기가 불안정해서 여수는 오전 11시 20분에 1시간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이제 해제는 됐지만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9월 오늘이 처서인데 네. 계속해서 남부지방은 최근 어제 그저께 35도 가까운 그런 기온 상승이 네. 있었거든요. 서울은 중부지방인데 한 27도, 8도, 어제는 25.6도를 보여서 그런 대로 안정이 됐는데 이렇게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지금 약 12km 상층을 보면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를 덮었던 그 티벳 고기압 세력이 아직 네. 남아 있거든요. 또 약 5.5km 상층 그 12km 더 낮은 중층에 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이 상층에 고기압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더운 공기, 우리가 말하는 열돔에 지금 갇혀 있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열돔 위에 그 북쪽에 약 12km 상층에 늘 흐르고 부는 바람, 강력한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지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질 못하고 그 제트기류에 막혀 있습니다. 대신 남쪽은 열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처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방 이 한반도 상층의 대기가 식지를 않고 있는 상태라 지금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남부지방 계속해서 한 33도, 4도는 당분간 나타나고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네. 열대야가 오늘 또 나타났거든요. 네. 자, 이런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더위가 완전히 식으려면 태풍이 와주거나 태풍이 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장마 때는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 지난 8월에는 비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8월만 따지면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내린 비가 전국적으로 한 30에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다른 애 같으면 8월 달에 300에서 많으면 한 500mm의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8월 달에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뭄 얘기가 안 나오는 건 7월 달 장마 때 비가 내렸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태풍이 오지 않고 겨울로 가고 내년 봄으로 가면 분명히 봄가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북쪽에 한기를 막아주는 그 제트기류, 지금 이 열돔 상층의 고기압이 좀 없어져 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0월 초까지는 뭐 이대로 태풍 없이 우리나라가 지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태풍은 태풍 발생 구역에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한 지금처럼 베트남으로 가냐 일본으로 가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초까지는 태풍 하나 정도는 분명히 네.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와야지 좀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추석 전후로 가을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거다라는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지금 태풍이 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태풍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30도에서 31도 정도 됩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태풍은 그 밑에 필리핀 동쪽에서 또는 그 일본 남동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지 않은 건 피해 측면에서는 퍽 다행인데 네. 우리 더위 측면에서 그래도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그걸 효자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네. 또 8월 강수량 부족 측면에서 적당한 태풍이 와줘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태풍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더위를 가져오고 있는 이 기압 배치에서는 태풍이 계속은 발생할 텐데 우리나라까지 지금 올라오기는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압 배치인데 네. 그런데 이 공기는 뭐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을 하는데 바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더위도 끝나고 8월에 비가 적게 온 것도 좀 물 공급도 해주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태풍이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네,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태풍이 9월 중순부터 한반도를 지나갈 가능성도 보여서 기상청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태풍은 그렇다면 언제쯤 발생할 걸로 그러니까 전망하실까요? 지금 아직 11호 하고 그다음에 12호 리필하고 일본 동쪽에서 뭐 약하게 한 진화가 끝났거든요. 이제 생기면 13호가 생길 텐데 아직은 그런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 열대 저압부가 남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7일인데 적어도 10월 상순까지는 약 한 달 남았는데 이 태풍이 지금 그 태풍 발생 구역이 바닷물의 온도가 30도를 넘으니까 태풍이 한 26도, 7도 정도 되면 이제 태풍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바닷물의 온도가. 그걸 지금 상회하고 있고 지금 야기처럼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의 위를 지나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발생은 계속해서 할 텐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 오늘 만약 발생해서 온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 중국 쪽으로 또는 일본 쪽으로 피해 갈 겁니다. 네. 왜냐 아까 말한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에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풍의 길이 이제 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달 뒤를 예상할 수는 없고 생기고 그다음에 9월 중순과 하순에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를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와 함께 자세한 우리나라 날씨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